중국 산골 마을의 어머니는 오늘도 산을 올랐습니다. 하늘 너머 한국에 있는 아들을 그리며 그 길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오랜 기다림이 하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산둥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집 뒤편 산으로 올라가는 게 일과였죠. 아들이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산길을 오르다 보면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그 나라 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죠.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을까? 처음엔 편지라도 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조차 사치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 소식이 없어서 매일 산에 올라간다더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이웃집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한국 비자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돈은 어디서 구하나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찾나 막막한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권부터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관광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비자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져 아들 사진을 찾았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한국 떠나기 직전에 찍은 거였죠. 이미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였어요. 아들이 남긴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번호라 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종이에 적어갔어요. 이 번호로라도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던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저였거든요. 더군다나 외국 여행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찾는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모든 게 낯설었죠. 중국어로 된 안내방송을 들으며 겨우 탑승구를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 사진과 메모장 한 권, 그리고 여벌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들 아버지, 우리 아들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 구름 너머에 아들이 있다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얼굴도 말소리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부터 모험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표 사는 것도 몰라서 한참 헤맸죠. 다행히 한 젊은 남자분이 도와주셨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첫날 밤은 역 근처 작은 여관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운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주변 상가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대부분 못 본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걸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호소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처음엔 보호소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호소라니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 있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가봐야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시면 돼요. 거기 직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호소 찾아가는 길이 참 멀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또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까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겨우 도착했죠. 낡은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따뜻한 느낌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냄새였죠. 조금 어수선해 보였지만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른 분께 물어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아들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보호소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에 친근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 속 분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아들이에요. 10년 전에 한국 온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서 찾고 있어요.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앉으실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분 여기 계셨어요. 그 말에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다시 절망했죠. 하지만 지금은 안 계세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분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실 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매일 밤마다 중국에 계신 어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편지를 쓰려다가도 창피해서 못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저를 그리워했구나. 다른 보호소 생활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아들과 친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아줌마, 그 형이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 와서 돈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그분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봐보세요.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화면 속에 야윈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분명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이 나라에서 어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됐어요. 엄마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국은 정말 엄마의 나라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을 원망했던 마음, 그리워했던 마음, 모든 게 뒤섞여 나왔죠. 보호소 사람들이 모두 위로해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직원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보호소에 온 경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아들은 보호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식사 챙겨드리고 아픈 분들 병원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른 공경하는 걸 보고 배웠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슬펐어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는 더 그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고향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직원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국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한국말도 서툴렀는데 나중엔 유창하게 했죠. 한국 예절도 배우고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법도 익혔어요. 아들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보호소에 함께 있던 다른 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형은 정말 성격이 좋았어요.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견딜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더욱 울컥했죠. 마지막 때도 그래요. 많이 아팠는데도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된다면서 아픈 걸 숨기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유언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아들처럼 대해줬다. 이 나라는 정말 어머니의 나라다라고 하셨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유골은 근처 절에 모셔져 있어요. 생전에 그 절 스님한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웠거든요. 절에 있다는 말에 당장 가보고 싶었어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보호소를 나서는 길에 모든 분들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슬펐어요. 아들을 못 알아본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절에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죠. 아들이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절에 도착하니 스님 한 분이 나와 계셨어요. 보호소에서 연락을 했나 봅니다.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들이 이런 분한테 돌봄을 받았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아드님이 여기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공부하던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어 교재와 메모가 가득했어요. 아들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노트를 보세요. 한국의 어버이날에 대해 적어놨네요. 노트 한 페이지에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보고 싶다는 말이 한국어로 여러 번 쓰여 있었죠. 스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다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이런 걸 배웠다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계탕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몸이 약한 부모님을 위해 끓여주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어머님께 끓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또 울음이 터졌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 한국 음식까지 배우려 했다니. 여기 아드님 영정 사진 있어요. 스님이 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제단에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본 것보다 훨씬 화질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왔다. 엄마가 늦었지?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10년간 못다 한 말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리워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스님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한참 후에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여기서 마지막까지 편안했나요? 네,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남기고 갔어요. 스님이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안에는 아들이 쓰던 묵주와 한국어 수첩,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엄마에게라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써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니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늦게나마 깨달아서 죄송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엄마께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참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되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원망하며 죽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보호소 직원이 저희 이야기를 방송국에 알렸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왜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송국 PD가 설득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살던 산둥성 마을부터 찍었어요. 매일 오르던 그 산길을 다시 걸으며 인터뷰를 했죠. 10년간 이 길을 걸으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보호소와 저를 다시 방문해서 아들의 흔적을 따라갔어요. 보호소 사람들이 다시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절에서 스님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한국 문화 중에서도 특히 효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 어머니께도 효도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 말씀이 방송에 나가니 시청자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당일 저도 스튜디오에 나갔습니다. 앵커가 저를 인터뷰하는데 중간에 목이 매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한국처럼 어른을 존중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분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수백 개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우리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한국에서 행복했을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중국 방송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한국 효 문화 배우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늙은 부모를 모시자는 글들이 수만 개씩 올라왔어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한국 할머니 이야기 보고 깨달았다면서 부모님께 사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교에서는 효도학과를 신설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교수님이 직접 연락해서 할머니 이야기가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아들이 안치된 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거든요. 절 앞에는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 와준 거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중국에서 일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 보고 아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스님이 특별히 법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들의 명복을 빌어줬어요. 이분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영전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는 이제 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엄마도 많이 배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 여기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 나라가 정말 너를 지켜줬구나.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공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보호소 직원들, 절 스님, 방송국 사람들, 그리고 모르는 시민들까지. 할머니, 다시 오세요. 한국은 할머니의 나라기도 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살아있는 아들은 못 만났지만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중국에 돌아와서도 연락이 계속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왔고 중국 사람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산에 오르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예요. 고마워, 우리 아들아. 내가 두 나라 사람들에게 부모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줬구나. 집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가득해요.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이 전한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텔레비전에서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진짜 아들이 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밤에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 덕분에 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 내 말이 맞다.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야.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모범 외국인 어머니라는 상을 준다고 해서 말이죠.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아들을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오게 됐어요. 시상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됐어요. 어떤 젊은 사람은 할머니 이야기 듣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매주 안부 전화드려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머물던 호텔로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유튜브로 퍼져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중국에 있는 할머니께 안부 여쭙겠어요. 아들이 다녔던 보호소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제효도센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 특히 효도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생겼고요. 할머니 아들분이 시작점이 됐어요 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의 영정 옆에 작은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사랑 기념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어머니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아들이 그 중심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시작한 어머니께 편지 쓰기 운동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온라인에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가 수만 개씩 올라온답니다. 중국 할머니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다른 어머니들도 오고 한국에서 일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할머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참았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혀요. 요즘은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운 언어니까 저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어려워서 더디 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배울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요. 아들아, 엄마도 한국말 배우고 있어. 가끔 꿈에 아들이 나타나요. 한국 옷을 입고 한국말로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해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지만 기분은 좋아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다르게 저를 봐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 교수님들이 마을에 오셨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며 인터뷰를 요청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가 학술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에요. 예전엔 아들을 그리며 올랐는데 이제는 감사하며 올라가요. 아들이 제게 이런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몰랐어요. 어제는 한국에서 편지가 또 왔어요. 한 여대생이 보낸 건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중국으로 어학연수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새로운 만남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아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 나라 사람들의 사랑 속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오늘도 산에 올라가며 아들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들아, 고마워. 내가 엄마에게 준 건 슬픔이 아니라 자랑이었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고마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거예요. 이제는 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